네,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2부에도 아마 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되면, 여러분 중에 또 되면 제가 또 면접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회사에 들어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30분 정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아마 네트워크라는 걸 실제적으로 본 경험은 굉장히 좀 드물 겁니다. 회사에서 저희들이 늘상 그런 일을 보고 있지만 되게 할 수 있으시는 부분이 L2 정도 엮어서 단말 붙여서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스위치 정도를 좀 붙여서 해보는 정도의 수준이고, 대규모망이라는 부분에 대한 규모는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사의 구조를 보면 SD본부라고 해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는 네트워크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본부와 SD의 좀 차이점은, SD본부는 그 개별 장비 하나하나에 대해 성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스펙하고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이고, 네트워크본부는 그 하나하나의 장비를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가장 최적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일이 서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 부분보다 이런 트래픽 총괄적인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좀 더 자기가 관심이 많은 부분은 네트워크본부 쪽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라는 자체가 하나의 노드, 이 노드 하나하나 자체는 SD본부가 개발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런 쪽으로 가고, 네트워크본부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잘 연결을 할 거냐, 어떤 패스를 설계를 해놓고 통신망을 설계를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살 수 있냐는데, 제가 몇 번 효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비싼 형태로 만드는 제품은 안 팔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폰이 500만원인데 여러분 안 사신다고요. 보통 폰이라는 가격이 한 98만원 정도. 여러분 PC가 레벨은 올라가더라도 항상 그 가격입니다. 지금의 이제 그 속도가 CPU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도 거의 같은 가격에서 유지를 하듯이, 네트워크라는 데는 가장 투자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투자 대비 가장 효율이 나야 되는 구조로 만드는 게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경제적인 관점,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에서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돈 대비 내가 얼마나 투자한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가 네트워크본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건, 그보다 더 1순위는 당연히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좋은 속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네트워크본부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네트워크가 상호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복잡한 부분으로 되는데, 뒷장에 가면 그런 부분 좀 있겠지만, 결국은 통신 노드 하나를 링크로 상호 연결하는 구조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노드가 될 수 있는 컴퓨터를 서버 될 수 있고, 그걸 연결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통신 사업자들은 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네트워크는 얼마나 효율적인 디자인을 잘 해내느냐가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가입자들이 있고, 가입자도 가정가입자가 있고, 지금의 기업 가입자가 있고, 모바일 가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망을 제공해야 되고, 기업의 속성이라는 부분은 대개가 안정적인 걸 제일 우선시 됩니다.
기업은 여러분들 어차피 있는 부분이고, 가정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시니까 그게 맞는 또 새로운 시설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있고, 모바일 가입자는 뭐 여러분들 뭐 늘상 접해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액세스는 이제 와이어로 되어 있는 부분, 하나 와이어리스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IP까지 전달해서 이 IP에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카톡을 한다. 그럼 요 스위칭 라우팅 되고 컨트롤 레벨 올라가서 필요한 부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서버들을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다 거쳐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패스나 그 다음 링크의 어떤 캐패시티,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잘 예측하고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방학 때쯤 되면 인터넷 트래픽이 좀 올라옵니다. 방학 중에 방학 전에. 그러면 저희는 방학 전에 트래픽을 널 분석을 해온 데다가 이만큼 예측을 해서 그만큼 트래픽을 정설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스타일로 고객들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부분도 잘 읽었어야 되는 거고,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홍대 앞이나 여러분 또 대학교 자체는 저희들이 용량을 확보하는데 가장 치중을 두고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속성별로 잘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늘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봐서 어느 부분을 늘릴 거냐, 용량이 부족하면은 CDM 쪽은 기지국을 더 여야 되겠죠. 기지국을 더 촘촘히 박아서 용량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넓게 커버리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트래픽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넓게 해서 커버리지를 위주로 중심으로 간다든지, 특성에 맞는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모든 시스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분석해내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정설해야 되고 해야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런 업무를 이제 주로 해야 되는 데서 결국은 최적화, 효율화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에서는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네. 뭐 5개 사무실 과정,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5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과정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초고속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소규모 중소기업을 하는 고객들부터 은행의 백본망, DB 트렁크 라인의 전산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이 있죠. 은행 금융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DR을 해서 재난 방지용을 할 수 있는 백업 센터를 반드시 갖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IDC도 있고 있으면 그 IDC 내에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 여기는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1초도 끊기면 안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1년 365일 24시간 안정성을 가지고 최대한 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이 보이게 있고, 그런 게 이제 가입자 영역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달망에 의해서 고객에서 가입자를 모읍니다. 일정 수준을 모아서 다시 이제 IPT 서비스별로 좀 나눠지는 형태가 됩니다. 망을 좀 분리해서 나가는 경우, 저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망, MVP망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속도가 보장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고, IPTV는 여러분 저희 혹시 뭐 TVG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폰 채널을 다 본 다음에 이 IPTV망이 그걸 제공을 합니다. 그런 법을 제공을 하고, LTE의 CDMA망, 지금 멀티미디어망이라고 저희가 갖고 있고, 요거는 올해 저희가 이 작업은 통합 작업을 거의 다 완료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플랫폼이 실제 전화로 갈 거, IPTV 방송센터 가게 되면, 방송센터에 가면 TPL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BS 드라마, MBC, 그 다음에 CJ 쪽에 있는 부분, 프로그램 제작한 사업자를 있는 부분이 저희 방송센터로 오게 되면 이 방송센터 중심으로 해서 IPTV 형태로 다 뿌려주는 구조. 이런 해서 이제 전달망이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하면 전화국 같은 거를 저희는 이제 북사라고 합니다. 설비가 많이 되어 있는 북사. 서울에서 가더라도 제주도까지 다 갈 수 있게끔 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이게 실제 이런 북사라는 거는 필요한 트래픽을 모아서 위로 올려줍니다. 집중 북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도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에 그 도시에 발생한 트래픽을 다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종합국사라는 부분을 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외 저희들이 미국 주로 이제 북미 중심하고 유럽 쪽에 있는 부분, 그다음 북미 해가지고 돼 있고, 이 IX라는 거는 타 사업자의 IDC가 있습니다. IDC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서버를 다 갖고 있는 어떤 건물이 되겠죠. KT가 주관한 거, SKT가 주관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다음이 뭐 저희 회사에 있다. 네이버는 KT 쪽 IDC에 있다 그러면 서로가 사업자 간에 이 부분에서 서로 데이터를 연결을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통로를 만드는 사업자 간 해외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TE에 대한 부분은 뭐 요즘에 뭐 주파수 분할 경매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앞쪽에 소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고객이 유의가 이제 단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노드 B가 요게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지국 형태로 되어 있고, 기지국의 역할이라는 거는 단말기랑 무선 자원 할당입니다. 무선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주파수를 주고받을 게 있는 부분을 연결고리를 해주고,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저희가 게이트웨이라는 게 뭐 S게이트, P게이트 있습니다. 뭐 S게이트 같은 경우에 핸드오브, 여러분들이 한 영역에서 셀이라는 한 커버리지가 기지국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한 200-300m 정도 보고, 외곽 같은 경우에는 한 1km, 넓게는 1km, 1.5km까지를 한 셀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대해서는 셀 간 경계를 넘어갈 때, 기지국 간 경계를 넘어갈 때, 여기 보면 핸드오브라고 그러고, 그때 패켓 라우팅, 어느 쪽으로 이동이, 이렇게, 요 셀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S게이트 역할을 해주고, P게이트는 이제 단발의 IP 주소하고 가입자 Q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QS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좀 본다 라고 했을 경우, 동영상은 끊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인터넷 어떤 다른 데이터보다 동영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요거는 전달해 줘라는 정책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관장에서 해줄 수 있고, IP망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럼 대개 보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SS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가입자도 아니다를 인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주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뭐 다른 회사 사람들이 와서 저희 막 접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